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 심플하게 하지만 핵심 있게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전체 시장 얘기도 너무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뭐 종목군 얘기들부터 쭉쭉 풀고 마지막 단에 9월장에 대한 전략을 살짝 여쭤볼 시간 확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항공 쪽이에요. 오늘 아시아나항공 올라갔고 뭐 그룹주 전반이 강세잖아요. 예, 그렇죠. 예비 입찰 마감 디데이입니다. 애경, KCGI, 미래에셋에서 관심을 두고 있고 주요 대기업은 무관심한 척하는 건지 무관심한 건지 지켜봐야겠죠. 막판에 후보군이 몰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매력적인 매물이다. 왜냐? 국내 대형 항공사 중에 하나니까요. 또 반면에 재무구조 등의 리스크가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기성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써라. 즉 이벤트에 국한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항공 업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업황 자체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 한일 관계 악화와 또는 환율 상승에 따라 이제 원가 부담 증대되면서 이제 수요는 굉장히 약화된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항공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기대치는 이벤트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예비 입찰이 진행되는 오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10일경에 쇼리스트가 발표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우선 협상자가 발표되면서 이제 실사 계획이 발표되는 이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조언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기대치는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죠. 얼마 전에도 이제 돌발 부채가 발생했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무 구조에 대한 이제 시장의 평가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더 디테일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매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자신들이 추구했던 가격 이하로는 이제 매각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통괄 매각에서 이제 분리 매각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네. 매각자들의 상태 자체가 이제 좀 이제 의향 자체가 통괄 매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되 그냥 이벤트적인 드리븐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각자들이 원하는 게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그 입맛에 맞춰서 사줄 만한 이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또 매각 장기와 우려감도 분명 나옵니다. 결국에는 쪼개서 나눠서 팔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일부는 갖고 있는데 상황은 지켜봐야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모르는 거니까요. 예, 네, 그렇죠. 일단은 이벤트성 대응만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살펴봤는데 사실 요즘 저비용 항공사들 LCC 업체들의 분위기는 워낙 좋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들도 업황 자체를 놓고 본다면 투자 매력도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가 이제 항공 업종 자체 성수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환율이 너무 급등했어요. 즉 유가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또 더불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요는 극도로 악화. 특히 이제 LCC 업체들은 일본이 주요 타깃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또한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현재 항공 업종에 대한 투자 자체는 낮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첫 번째 이슈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이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저희 방위산업주 얘긴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CCTV 사업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적자였다가 올해 예.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이 G2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 중국산 CCTV 수입 금지할 거야라고 얘기하자마자 수혜를 봤다라는 건데요. 반년 만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15.4배를 기록했다고 해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 한 달 사이에 주가 상승. 전반적으로 방위산업주 실적이 나아지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요건 오케이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일단은 저는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서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군비 경쟁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더불은 상태에서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미국에서는 저가 휴대폰도 중국에선 들이지 말아라는 이런 암묵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수혜받았던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했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 보고 있고요. 그 외로도 이제 말 그대로 항공 엔진 부분에 장기 공급 계약에서의 마진도 개선된 상황에서 K9 자주포에 대한 수출 물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서프라이즈했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다. 그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업황 플러스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가장 크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이제 자회사 52.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시스템의 이제 상장 이슈가 되는 거죠. 지난 26일 날 이제 예비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45일 기간을 고려할 때 대략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상장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 가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봤을 때 실적 이벤트 및 업황 삼박자에 맞춘 투자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올라왔다고 해서 버리는 전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실적과 이벤트 업황 이 세 박자가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방위산업주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시간에 대다수의 출연자분들께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탑픽이 조금 갈리고 있거든요. 이사님은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이제 바스켓으로 담을 필요가 있어요. 방산주는 크게 세 가지거든요. LRG, 네. 넥스원까지.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바스켓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낫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포트에 담는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방위산업주 일단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저희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을 가볼까요? 이번에는 외국인이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진 종목군들을 꾸준히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NC소프트 배당 성향, 기아차, 제일기획. 이들 같은 경우는 최근 개별 기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NC도 리니지가 워낙 이 똘똘한 그렇죠. 효자 역할을 해주면서 영업이익이 2년 새 3배 업이 됐다 그러고요. 기아차도 요즘 신차가 괜찮나 봐요. 요들이 이렇게 담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담아볼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요. 사실 NC소프트나 기아차나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다도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고배당주로 보려면 주가는 오르면 안 되죠. 떨어져야지. 항상 고정되어 있는 배당에서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저가일 때 오히려 고배당주에서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데 현재 같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배당 여력이 더 증대돼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세 개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배당 자체, 배당 성향도 증대될 여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현재 같은 상태에서 떨어진다면 다시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높아지는 상태에서 현재의 실적에 대한 가파른 개선 기대감은 하반기로 갈수록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갈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떨어질 때는 다시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즉 하방에 대한 경직,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되는 상태에서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업체를 보지 말고 고배당주, 저는 여기에 이제 KTNG도 좀 포함시키고 싶은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배당을 목적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들 종목군 좀 두루두루 담아서 포트에 한번 리스크를 좀 줄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 일타쌍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실적도 괜찮게 나오니까 관심을 두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답변 건네주셨습니다. 방위산업주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슈의 종목군까지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마지막은 또 어떨까요? 너무 어려운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약사 임상 3상
이슈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막 그러잖아요. 임상 3상 예. 이러면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급등할까 뭐 이런 기대감. 대웅제약과 현대약품 등등등에서 여러 가지 임상 3상에 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강스텐 바이오텍도 저는 요거 찾아보다 놀랐어요. 예. 퓨어스템 AD 3상 발표가 임박을 했답니다. 올해 연내 안에. 만약에 오케이가 된다면 세계 최초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를 국내에서 내놓는 거래요. 또 세계 최초 막 이런 거에 저희 또 설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할까요? 예, 매우 설레도 최초라는 말은 항상 그니까요. 예.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심혈관계 치료제 자체에 대해 국내인선 선상 승인을 받은 거고 네. 현대약품은 이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죠. 네. 복합제에 대해서 이제 3상 진입을 승인받은 건데 일단은 이러한 각계 업체들의 R&D 투자는 지속이 되면서 그에 따른 성과는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에 대한 그 인식은 과거보다 굉장히 냉철해졌다는 점에 우리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판결로 인해서 중심이 되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장주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안 좋은 악재로 인해서 과연 그 하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따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반신반의할 수는 있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계 업체들의 이 의미 자체는 중장기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네. 거라 이것도 이제 아시아나 항공처럼 똑같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짜는 것이 낫다. 즉 이벤트에 국한되어 있는 투자 전략. 그 위에는 바라보지 마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상 진입 승인 받았으면 드랍시키고 다시 3상 이제 단계 진행한 이후에 학술 결과 발표를 하게 될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런 식의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짜는 것이 낫다라고 한동안은 바이오 업종은 이런 식의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급물살이 타고 분위기가 막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죠, 요즘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조금 치고 빠지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두고 계시다면요. 그렇게만 좀 국한해보자라고 의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짤막하게 시장 질문 드릴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8월에 주간 단위로 뭐 증시 레벨 업, 다운에 대해서 전략을 주셨고 실제로 그게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시작점에서 이사님의 전체 시장 뷰를 듣고 싶어요. 9월은 좀 나아질까요? 일단은 8월 달은 운이 좋았던 거고 워낙 이제 7월 달 자체가 급락을 했던 증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8월 달은 박스권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오른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국한되어 있는 부분.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9월을 바라보는데 9월 자체는 가장 큰 악재적인 요소가 됐던 부분이 9월 1일에 대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죠. 네. 미국과 중국에. 이제 또한 이런 부분들 자체가 학습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커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은 둘째치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자체는 계속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9월 이후의 모습은 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이제 심오한 노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 정책을 위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9월 달에는 가시화될 것이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도는 다시 재차 높아지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도 8월보다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보고 있어요. 다만 국내 업체들의 이익에 대한 추정치죠. 모멘텀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체가 상향 조정된다면 과연 그 부분 자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근데 이 부분들이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로만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치는 너무 높게는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보다는 확연히 나은 9월장이 될 것이나 그 기대가 집중되는 종목군들은 확실하게 이익이 뒷받침되는 쪽일 것이다. 저희 이렇게 정리해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주셨던 뭐 고배당주 내에서 실적 도움이 되는 종목들 혹은 방해산업주 이렇게 추려서 접근하는 압축 전략 9월 달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오승규 이사님과 오늘도 전략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